자,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깡통 계좌 극복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1편부터 최대한 좋은 내용을 모아서 제가 깡통 차고 나서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을 되살려서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선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깡통차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좌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LG전자 넣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장기 투자나 하자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700만원 입금하고 이때 LG전자를 바로 샀습니다. 입금하자마자 LG전자 바로 샀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변동이 없습니다. 매수금 보시면 매매를 안 합니다. 그냥 사놓고서 계속 기다리는데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매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원하던 그런 용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주식 매매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자, 8월부터 깡통찬 계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 며칠 만에 100만원 가까이 벌리니까 이때부터 너무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왜 다니지? 여기서 주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식으로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자만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원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막 매매를 하다가 하루에 270만원까지 날아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미수까지 써서 계속 손실이 나서 눈 돌아가니까 미수까지 사용해서 기아차라는 종목을 아마 미수 몰빵으로 매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다가 실패하고 한 달 만에 6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 달은 1000만원이 날아갔는데 보시다시피 하루에 100만원, 월급이 하루마다 날아가니까 아마 제정신으로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고 이때도 하루에 700만원, 지금도 700만원이 하루에 날아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시기에 하루에 7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으며 이때까지 양전한 게 뜻밖이긴 하지만 한 방에 돈을 다 날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주식시장이 초보자들 돈을 뺏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런지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내 의지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날렸던 2012년 11월 1300만원 계좌가 팔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좌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스탁론을 전부 다 끌어 썼음에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 예탁자산이 6천만원이 된 이유는 스탁론을 썼기 때문에 예탁자산이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시작한 지 1년 내내 수익을 보지 못하다가 겨우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전문대를 졸업해서 정말 운이 좋게 창원에 있는 대기업 공개 채용에 합격해서 서류에서 최종까지 300대 1 정도 경쟁률을 뚫고 정말 운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지만 인생이 쉽게 풀려서 그런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인생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도 부족할 판에 공작기계 라인에 있던 분이 주식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식에 빠지고 나서 이미 제 마음은 퇴사를 결심한 듯 신입사원인데도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고 주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관리팀이란 부서에 들어가서 9시만 되면 일부러 똥 싸러 간다 하면서 화장실에서 주식을 할 만큼 주식에 미쳤었는데 돈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 생각에 거의 도박 중독자 수준이었으며 일을 그만두고 주식을 전업으로 안 하면 주식을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으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없었는데 현대 다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도 캐피탈에서
대출이 1,8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거 전부 다 끌어가지고 받은 뒤에 주식을 했지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쓸데없는 곳에 1,000원짜리 한 장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지금까지도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때 돈이 한 달에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날아가니까 이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는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제 나이 때 돈 10,000원에 벌벌 떨던 시기였는데 저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이 느낀 게, 처음에 전업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큰 손실이 이어지고 돈을 거의 다 잃고 나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쉬운 게 아니구나. 대기업 왜 나왔지? 내 인생 진짜 망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저도 제 자신 스스로 도저히 되돌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거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빚까지 내서 빚도 못 갚는 상태인데 여기서 4천만 원 손실을 이 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꼭 돈을 다 잃으면 모든 것을 깨우친다고 저도 남들과 다를 건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 구간에서 제가 주로 했던 매매가 무엇이냐면, 이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정치 테마주 그리고 YG 엔터. 회사 그만두고서 이때 YG 엔터라는 종목이 싸이 때문이었나, 아무튼 크게 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자, 보시면 이게 크게 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2년. 시기가 딱 맞는데 이런 종목을 보고 있음에도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매매 습관 자체가 완전히 틀려 먹었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손실만 났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때 정말 유행했던 정치 테마주가 뭐냐면, 다른 정치 테마주도 있었지만 가장 유행했던 게 안철수 테마주. 특히나 그 중에서도 써니전자 그리고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이 엄청 핫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매매 습관이 어땠냐면, 문제점을 알아야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제 문제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매 방식이 단타였으며 매수하고 안 오르면 안절부절 손절. 미래산업도 그때 제 기억으론 한 400원 정도에서 2200원까지인가 그냥 다이렉트로 끝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다이렉트로 끝까지 오르는 종목에서도 손실을 냈습니다. YG 엔터도 그렇고. 매수하고 바로 안 오르면 안절부절 못해서 손절. 매도하니까 급등. 내가 매도한 다음에 급등하는 거 보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급등한 거 다시 추격 매수하니까 폭락. 폭락한 거 손절하니까 또 급등. 이런 식으로 급등주에서도 무한반복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봐도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이슈가 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따진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냐면, 급등하기 전에 초기에 관심 받을 때 매수하고 정말 잘 잡았는데도, 미래산업도 제가 한 400원 정도인가 잡았는데도 그 하루, 며칠, 몇 시간,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니까 또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수했는데 갑자기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손절하고, 손절하니까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깡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매매를 해서 계속 돈을 잃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보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돈을 다 잃고 나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제가 겁이 없는 나이였고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캐피탈에서 대출 받을 만큼 무모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지, 지금은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저도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계좌만 봐도 정말 답답하고, 예수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예수금도 없고 빚만 남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도저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